저는 자신 있게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직 한 1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비중 1위 기업이 그 테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사실 뭐 기존의 비중이 높은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와 동시에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더 커지신 것 같긴 한데, 너무나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혹시 너무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관망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시나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그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기간이 빠져 있잖아요. 네네. 더 오를 수 있는가는,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한 달 동안 더 오를 수 있는가, 3개월 동안, 아니면 뭐 1년도 마찬가지예요. 1년 안에 더 오를 수 있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3년 후에 더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자신 있게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뭐 본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드웨어를 계속 판매하면서, 하드웨어가 많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플랫폼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됐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 갔던 길을 되풀이할 수 있다. 되풀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기업은요, 상장 때 그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3,700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3,700%가 아니라? 3,700%가 아니고 3,700배가 올라갔어요. 30만 %네요. 예, 그렇죠. 퍼센티지라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요, 사실 아직 300배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직 한 1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급이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그렇죠. 한다면. 애플의 뒤를 따를 수만 있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애플은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반이 쓰지 않냐. 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애플 하나 사는 거랑 테슬라 하나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냐고. 그렇긴 하네요. 훨씬 더 고가니까요. 그래서 마켓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10% 정도만 차지할 수 있어도 애플이 발전한 모습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는 뭐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뭐 $5,000까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나왔습니다.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그런 후발주자들, 사실 원래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죠. 근데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열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뭐 GM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무조건 잡는다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후발주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성공한 기업일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M이 만약에 성공적인 내연차 기업이 아니었다면 이 과정이 조금 수월하겠죠. 우리가 이제 토요타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전기차로의 이전은 가장 느리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너무나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처럼 급격한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해볼 때 기존의 그 내연 기관차를 가지고 성공을 이미 맛봤던 기업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과연 전기차 쪽으로 하루아침에 옮겨갈 수 있을까? 이 천천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포기하면서 하나를 더하면서.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간다면 테슬라를 따라잡는 것은 점점 소원해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테슬라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5,000 갈 수 있을지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뭐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너무 이렇게 투자에 집착하지 말자.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지나치게 적다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게 그 돈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너무 좀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좀 각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의 과정을 좀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우리는 좀 빨리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대박이 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상한가 막 이런 거. 맞아요. 아니,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 어제 한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럼 좋다 그러더니 떨어지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너무 결과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을 이제 2개나 집필을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 생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소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는 평생 우리한테 일종의 재미를 선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잖아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똑똑해지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런 면을 좀 그 지적인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주가 되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분기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씩 굉장히 꼬박꼬박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종목이 이번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뭐 예년에 비해서 100%의 성장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치 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뭐 성적표가 잘 나온 것처럼 뭐 기쁜 마음도 들고요. 어쩔 때는 이제 환호성도 막 지르게 되거든요. 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뭐 반면 결과가 조금 나쁠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좀 그렇죠. 고통이 있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사실 그 은퇴 이후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 얽매이시지 말고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희열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평생 굉장히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오랫동안 시장에 들어가 있느냐거든요. 살아남느냐,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막판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약간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약간 연애랑 비슷하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요?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약간 그 상황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수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식도 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즐기시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미국 주식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셨던 분들 또 이렇게 미지훈 최철 대표님 채널에 가시면은 또 정말 아까 50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또 전문가는 어떻게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다뤄주고 계시니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지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철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